능률의 법칙, 중요한 용건을 복창하라. 자, 그래서 의뢰를 받은 사람은 의뢰 내용을 자신의 말로 복창을 하고 의뢰한 쪽도 상대에게 확인을 시켜야 된다. 이것이 의뢰라든가 이 명령을 주고받는데 이 기본적인 법칙인데요. 인간의 행위나 사상은 항상 이 오해 여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그 생각이나 의사 전달이 올바르게 전달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반복해서 그것을 이제 표현해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 이제 중요한 용건을 복창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건데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하는 것이 철칙인데 사람들이 대부분 자신의 전달 방법이 서툴다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로 간에 의사 전달할 때 반복이나 복창 이거의 중요성을 좀 명심하고 확인하는 자세를 갖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습관화가 된다 그러면 이제 실수를 줄이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우물쭈물하지 않는 습관을 길러라. 기한이 정해져 있는 일은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일을 처리해 나가야 되는데요. 언제라도 할 수 있는 일을 태만히 미루다 보면은 이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리죠. 결코 성취될 수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자기 행동 캘린더를 작성해서 자기 자신을 규제해 나가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행동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한 언제까지 또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작성해 나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발견 즉시 바로바로 그것을 이제 해 나가는 이런 습관을 익혀야 됩니다.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라. 이 짜투리 시간이라는 게 이제 그 어떤 일을 하다가 중간에 남는 시간을 말하는데 우리들이 이제 인생 살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 일상생활 속에서 별다른 의미 없는 이 짜투리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어디 이제 사업체를 방문했다든가 사람을 만나기로 했다가 이제 기다리게 됐을 때 뭐 10분, 20분, 30분까지도 기다리게 되는데 이런 짜투리 시간 그냥 뭐 시간 허송세월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주머니에 그 지갑을 돈이 많이 들어있는 빳빳한 5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지폐가 들어있는 그 지갑을 잃어버리게 되면 막 호들갑을 떨고 난리를 치지만 이 시간을 헛되이 흘려보냈다 이런 개념이 시박한 거죠. 돈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소중하지만 돈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벌면 되겠지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는 황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시간인데 이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변명을 늘어놓지 말아라. 당신이 국가가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기대하지 말아라. 그것보다도 국가를 위해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 이게 뭡니까?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그 유명한 연설 내용이죠. 이 적극성과 행동력의 중요성을 이 미국 국민에게 호소한 명연설인데요. 그러니까 이 말은 자신이 상대방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라. 이제 이런 의미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격이 좀 소극적이고 나약한 스타일이면은 실은 제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꾸 변명을 늘어놓게 되는데 이야기를 이제 변명으로 화려하게 이렇게 장식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데요. 이 교묘하게 변명을 늘어놓고자 이리저리 돌리는 바람에 이야기 자체가 횡설수설해지고 그 만남과 그 대화 시간이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극적이고 나약한 이런 스타일로 상대방을 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적극성을 좀 더 몸에 익히기 위해서는 일단 결론부터 앞서서 언급하는 것도 포인트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상대방의 그 기선을 제압하게 되는데 모든 일을 할 때 사회 활동이나 대인 관계를 할 때 모든 면에서 우유부단하지 않고
선수를 쳐서 행동하는 이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답을 찾지 못했을 때는 일단 그 문제에서 잠시 떠나라. 그 인간이라는 게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고 스카이 대학을 나왔다, 아이비리그 출신이다 이랬다 그래도 이게 다 모든 게 인간이라는 것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불완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솔루션을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사실 뭐 모든 사람의 문제예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문제의 요점을 메모하는 습관이 좋습니다. 문제의 요점을 확실하게 수첩에다가 기록을 해두면 이 문제점을 잠재의식에다가 기록해 두게 되기 때문에 그 문제점에 대한 그 요점이 잠재의식 속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솔루션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예? 그 인간의 기억력이라는 게 이게 어설프게 어중간한 해답을 얻게 되면은 이거를 이제 올바른 대답으로 착각해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문제를 잊어버리게 돼.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됐을 때 어떤 임시 변통으로 어정쩡한 해답을 구하는 것은 좋지 않은 태도입니다. 이게 잘못하면은 이게 해결책인 것으로 착각을 한단 말이죠. 자기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다. 그러면 문제점을 확실하게 메모지에다가 이렇게 요점 정리를 해두는 게 좋은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문제에서 일단 떠나서 다른 일을 하다가 보면은 잠재의식의 힘에 의해서 다시 그 멋진 해결책이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방법을 자주 사용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타인과 상의하라. 자, 모르는 게 있으면 이제 사회생활하고 인생을 살다 보면은 모르는 게 많고 깊은 생각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서투른 생각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좀 상담할 만한 사람, 멘토가 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물어봐야 되는데 이 실수와 실패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 경험해 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선배. 인생 선배라든가 아니면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그 멘토들은 이제 이런 경험담이나 이런 상담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 실패담을 들려주기도 하고 또 훌륭한 성공 사례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배나 멘토로부터 어떻게 실패를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실패를 극복했는가? 이런 얘기들을 듣게 되면은 자신이 평소에 훌륭하다고 생각했던 존경하는 사람으로부터 이런 실패담을 듣게 되면은 굉장히 자기 자신이 자신감을 얻게 되고 또 거기에서 새로운 그 해결책을 스스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점을 기록하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든지 꼭 해야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눈앞에 작은 일에 쫓겨서 작은 일 하다 보면 다 잊어버리죠. 거기서 이제 하다가 보면 또 목표에서 벗어나고 그래서 이 문제점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메모지에다가 적는 거예요. 자꾸 써라. 메모지에다 써라. 그 수첩하고 볼펜을 갖고 다니면서 메모지에다 자꾸 적어야 돼. 라이팅. 그 메모지에다가 기록을 하게 되면은 이 문제점이 저절로 이게 이제 부상이 돼요. 클로즈업이 돼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목표를 종에다가 적어 가지고 벽이나 책상 같이 눈에 띄기 쉬운 곳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거나 이렇게 놓게 되면은 문제점이 클로즈업 되면서 잠재의식 속에서 그 솔루션이 떠오른다는 거죠.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봐라. 그러니까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흔히 이제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이제 일부분만 보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착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이제 실패의 경우가 그런데 부족한 부분만 보충해 나가면 염려가 없죠. 어떤 일이든지 희망적인데 인생살이나 조직 생활을 할 때 항상 전체를 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롱텀을 생각해야 돼요. 롱텀. 중요한 일은 베스트 타임에 처리하라. 그 인간의 두뇌 활동이 가장 왕성할 때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라고 그래요. 이게 뭐 사람에 따라 좀 다르겠죠. 밤에 이제 새벽까지 일하는 사람이 있겠고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뭐 요즘에 새벽형 인간이라는 것이 또 인기인데요.
근데 이제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런 사람은 아예 거기 족보에 끼지도 못할 사람인데 하여튼 이거는 어떤 그런 한 가지 원칙이 있는 건 아니고 사람의 체질이 다르고 그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좀 다르게 적용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은 사람마다 자신에게 맞는 그 베스트 타임이 있다는 거죠. 자기가 이제 집중해 가지고 일을 왕성하게 잘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시간이 사람에게 따라 이제 다르긴 하겠지만 다 있는데 그것을 본인이 알아둬야 된다는 얘기야. 그게 어느 때인지. 자, 그래서 하루 중에 두뇌 활동이 가장 활발해지는 시간대가 있는데 자신의 그 베스트 타임이 언젠가 이걸 알아둬라, 파악해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 시간으로 이 베스트 타임을 사용하도록 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베스트 타임에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거나 방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를 요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짜투리 시간대는 좀 중요하지 않은 일, 서류 정리라든가 뭐 전화한다든가 이런 거, 채팅을 한다든가 그리고 자신의 베스트 타임에는 가장 중요한 일, 이런 일을 처리하면은 이제 우선순위의 법칙에 따라서 일 처리가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겠죠. 일을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시간을 정하라. 일에 집중하는 시간을 정하라 하는 건데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전력을 다해야 되는데 어떤 일이든지 작은 일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이 다 그래. 작은 일부터 중요한 일, 모든 일이 다 전력을 다해야 그게 이제 결과가 나타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긴장이에요. 긴장이 필수불가결한 건데 긴장해서 일을 하게 되면은 이 집중력이 생기는 거죠. 집중력이 생기면은 이 두뇌가 왕성한 그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결과물을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것이 이제 유한한 존재고 육체가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긴장해서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집중하게 되면은 긴장하게 되는데 오랜 시간 긴장을 유지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피로해지게 되겠죠. 무리하게 지속 시간을 연장시키게 된다 그러면은 피로가 돼서 이제 녹초가 된다 그러는데 능률이 저하가 돼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일에 집중하는 시간을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90분 정도 집중하고 한 10분 정도 쉬어라. 90분 집중, 10분 쉬면서 일을 하라고 그러는데 그건 뭐 어떤 정해진 그런 법칙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개인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개인의 건강도라든가 또 집중력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 이제 어떤 사람은 90분 집중, 또 어떤 사람에게는 60분 집중, 또 집중력이 산만한 사람은 이제 30분 집중이라든가 그런데 그게 너무 또 짧아도 안 되겠죠. 5분 집중하고 뭐 1시간을 쉰다든가 이래가지고서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고 이제 어느 정도 최소한도 30분 이상 아무리 자기 자신의 상태가 나쁘다 그래도 최소 집중을 이제 30분 이상 사람의 특성에 따라서 뭐 한 10분에서 15분씩 집중하면서 계속 나가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굉장히 그게 이제 피로도가 많이 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보통 이제 90분 단위로 집중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일에 그 진척하기에는 참 쉽습니다. 그게. 그래서 제가 권장드리는 것은 최소 30분 정도씩은 집중을 해야 그래도 어떤 그 결과가 단시간 내로 결과가 나오지 그렇지 않고 10분 하고 쉬고 10분 하고 쉬고 이랬다가는 하는 건 좋은데 안 하는 것보단 좋겠죠. 근데 이제 하는 건 좋은데 결과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남보다 앞서 노력하라. 그래서 이제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로 말해주는 겁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롱텀으로 해서 길게 잡지만 사회활동, 직장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실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랬다가는 바로 다른 데로 가야 될 입장에 처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성공을 판가름하는 것은 이 아주 근소한 차이, 종이 한 장 차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종이 한 장 차이, 근소한 일보의 차이인데 그렇기 때문에 남보다 한 발 앞서 나가는 사람이냐 뒤처지는 사람이냐 여기에 이게 좌우가 되는 거죠.
자, 오늘 능률의 법칙입니다. 잠깐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면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이제 중요한 용건을 복창하라. 그래서 인간의 행위나 생각은 이제 오해의 소지를 항상 갖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이렇게 전달할 때, 의사소통할 때는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통해서 확인 절차를 밟으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우물쭈물하지 말아라. 일 처리를 위해서 이제 행동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가능한 한 언제까지, 또 어디서, 또 무엇을 어떻게 달성할 건가,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작성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원리는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라. 우리가 돈 지갑 잃어버렸다. 5만 원짜리 지폐 그냥 주르르 있는 거 그냥 잊어버렸다. 그러면 아주 난리 나잖아요. 큰 손실 봤다고 안타까워하는데, 하루의 생활 속에서 이 시간을 헛되이 흘려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무신경하다는 거죠. 자, 네 번째 원리는 변명하지 말아라. 흔히 이제 성격이 나약하거나 소극적인 사람, 이런 사람 아주 변명의 달인이에요. 변명하면서 그냥 횡설수설하는데, 적극적인 사람, 탁월한 사람은 결론부터 언급하면서 상대방의 기선을 제압한다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원리는 해답을 찾지 못했을 때는 일단 그 문제에서 잠시 떠나라.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다.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책이 생각나지 않는다. 그럼 일단 내려놓고 그 문제에서 잠시 떠나라는 거죠. 그러면 다른 일 하다가 멋진 그 해결책이 굿 솔루션이 떠오른다는 겁니다. 타인과 상의하라. 멘토를 만나라. 그러니까 모르는 일, 난처한 일,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자기 인생 선배나 아니면 존경하는 사람, 또 멘토로부터 그 자문을 받게 되면, 실패담도 듣고 성공 사례도 듣게 되면은 자신감을 찾게 됩니다. 자, 일곱 번째 원리는 문제점을 기록하라. 자신의 인생의 목표, 또 사회생활의 목표를 종이에다가 쫙 써가지고 벽에다 붙여라. 자기가 볼 수 있는 곳에다가 붙여둬라.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봐라. 나무가 아니라 숲을 봐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부분 조금이라고 그러죠. 조금만 보고서 그게 전체인 것처럼 착각에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했을 때 특별히 그런데, 실패했으면은 잘못된 거 고쳐 나가면 되잖아요. 자, 아홉 번째 원리는 중요한 일은 베스트 타임에 처리하라. 그러니까 하루 중에 사람마다 다른데, 하루 중에 자신의 그 두뇌 활동이 가장 왕성해지고 활발해지는 그 시간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베스트 타임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언제인지 빨리 알아내야 돼. 베스트 타임이 언제인지 파악해라.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 내 업무라든가 내 인생의 중요한 일이라든가, 이거를 그 시간 베스트 타임에 처리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시간대는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울타리를 쳐놓고 가능한 한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도록 잘 운영해라. 자, 열 번째 원리는 일에 집중하는 시간을 정하라. 자, 어떤 일이든지 너무 집중해서 긴장하게 되면은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축 늘어지죠. 피곤해진단 말이에요. 피로해지고 능률 저하.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그것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집중하는 시간을 정하라는 거예요. 자, 11번째 원리는 남보다 한 발자국 앞서서 노력하라. 그래서 성공이냐 실패냐, 이건 뭐 종이 한 장 차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능률의 법칙,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참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프로야구 중계, 이제 미국에서는 MLB인데요. 제가 이제 자주 봅니다. 야구 보면 이제 아웃이냐 세이브냐, 이게 아주 대단한 문제인데, 그 종이 한 장 차이에 아주 불과 몇 센치 차이, 어떤 경우는 거의 근사해가지고 몇 미리 차이까지도 있는데, 그러니까 남보다 앞서는 노력이라는 게 참 이게 종이 한 장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남보다 앞서 노력하는 이 습관을 몸에 길러서 정말 이 사회생활의 달인, 능률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최고의 사회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